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장 마감을 1시간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로 동결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재료인 만큼 오늘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한편 간밤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주요 증시는 하락했고요. 미국의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 연휴에 들어간 동안에 남은 이벤트들 살펴보자면 내일 일본의 금정위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는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휴장하고 있는 동안 해외에서 있었던 변수들은 다음 날 국내 증시가 다시 개장하고 나면 한꺼번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코스피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단 일부 현금화 전략을 써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피하고 보자라는 눈치 보기 장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1960선을 중심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까지 나흘 연속으로 달려서 610선까지 올랐던 코스닥은 오늘은 610선 아래에서 살짝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입니다. 양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5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5포인트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1960선까지는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현재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하단은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상단은 121선 저항의 좁은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 부분이 121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 매수하고 있지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현재 98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 연휴를 앞두고 3일째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47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장중에 관망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실하게 틀어놓은 상황입니다. 27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개인이 조금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610선까지 내쳐 올랐었던 코스닥은 610선 아래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0.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611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600선 중반 아래로는 또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60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0.2% 하락인데요.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반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개인은 거래소 종목들은 팔고 있다는 것 확인하셨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33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250억 원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관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의 추이를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사리 또 인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동결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미 새해 들어서 18개 국가에서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는데요. 그리고 이주열 한은총재의 그 코멘트를 보면은 환율 전쟁보다는 높은 가계 부채 증가세를 더 감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 경기를 제약한 수준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2월 들어서만 하더라도 18개 국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통화전쟁이 점차 격화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라든지 통화정책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10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한 점 그리고 오늘 금융주의 엇갈린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여가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을 좀 더 이어간다면은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설 연휴 마치고 돌아와서도 문제가 될 텐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외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설 연휴 이후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중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 채무협상 이슈가 20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 발표도 연휴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바로 24일, 25일에는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1960선 회복 시도에 계속 나서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1950선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고 610선을 하향 이탈했는데 코스닥 또한 600포인트 전후로 과열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걷거나 아니면 정책 국면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벤트를 좀 더 확인하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않은 가운데 비중 확대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종목 돋보기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셨던 종목 AS 받아보기 전에요. 네. 이 종목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급등해서 한번 AS를 받았던 종목이 또다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급등입니다. 오늘장에 설 연휴를 앞둔 오늘장까지요. 대성파인텍 살펴보죠. 예, 이 현상을 갖네요. 요즘 이런 종목들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새롭지 주셨던 않습니다.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나온다는 계속 거죠. 나오죠. 예. 그다음 이 현상, 예, 대성파인텍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다음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 그런, 그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네. 쪽에서 가공력에서 굉장히 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많이 쓰이고 중장비 이런 쪽으로 예. 대성 파인텍을 웬만한 어떤 그런 대형 자동차 뭐 완성차 업체라든가 부품사들은 대성 파인텍의 어떤 그 기술력을 금형 기술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이 종목을 보시면 계속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횡보를 한 다음에 움직임이 좀 있을 때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그 움직임에 또 좋은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저희가 목표했던 게 5,000원대였었죠. 네, 저점 목표가 5,000원. 도달했어요. 도달을 했는데 이미 뭐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팔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돌아와서 팔아보자라는 돌아와서 말씀이실까요? 상을 봐야죠. 믿어봐도 되겠죠? 그럼 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뭐 월요일날 네.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이는 흐름 보고 제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입니다. 일단 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네. 투자자분들이 설 연휴 동안 조금 가지고 있다가 개장감과 동시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실까봐 여쭤봤는데 믿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성 파인텍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방송을 뭐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시면 네. 이 시간 2시 한 5분에서 10분 이 사이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되겠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뭐 일단은 실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앵커님도 뭐 남자나 이렇게 볼 때 뭐 솔직히 뭐 연봉 같은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연봉 보지 않지만 인품이 중요하겠고 인품 외모보다는 또 성품이나 아니면 실력 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다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볼 때는 먼저 뭐 안정적으로 버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로 치면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모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성 앞으로 더 벌지. 그럼요. 뭐 무시할 그런 수 것도 봐야 없죠.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뭐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계속 싼 상태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슬슬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거래가 좀 많아지고 하면서 움직임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드디어 이 종목이 드디어 이제 제 가치를 평가받는구나. 그때 가담을 하시면 열에 80% 이상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근데 좋은 종목을 실적이 잘 나는 종목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런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 상한가 2번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잘 살펴보다가 슬슬 발동이 걸린다라는 신호가 바로 거래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말은 쉬웠지만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방송 꼬박꼬박 챙겨보시면서 힌트를 얻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자, AS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들은 오늘 설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한독과 그렇습니다. 백산부터 살펴보죠. 한독 같은 게 어제 이거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제가 올라가면서 고점도 좀 뚫어내는 상태로 오늘은 좀 약간 뭐 기간 조정격으로 해야 되나요? 좀 숨고르기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독은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쪽에서 전문 의약품 쪽에서는 그래도 중견사 중에서도 중견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형도 뭐 태평양 제약 인수하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이 종목도 사실 좀 오랫동안 좀 눌려 있다가 이제
최근에 또 제약사들이 좀 좋잖아요. 네. 예, 움직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 뭐 한독도 충분히 거기에 뒤처지지 않을 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 종목 마찬가지지만 눌릴 때마다 예, 지금 조금 좀 기다렸다가 22,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예, 매수하시면 예, 뭐 좋은 성과 있을 거로 보이죠. 목표 주가는 제가 26,000원까지 한번 예, 제시하는 거 뭐 어제 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예, 백산입니다. 백산. 백산은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뭐 4,100원대 말씀을 드리고 예, 최근에 좀 움직임이 또 좋아서 다시 한번 예,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크게 좀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오늘은 예, 그걸 좀 반납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다만 좀 60일선은 좀 유지가 되는 게 여기서 또 그 밑에는 계속 좀 받쳐주는 그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성 피혁 제조 뭐 전문 업체고요. 뭐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뭐 그런 신발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 거의 뭐 세계점의 25%를 차지할 정도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합성 피혁을 그런 신발이나 이런 데에 예, 국한하지 않고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그리고 태블릿 PC 뭐 그런 외장재 케이스에 납품을 하면서 예, 또 한 단계 급성장을 한 예, 그런 회사인데 작년에 뭐 그 IT 쪽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주봉을 보시면 조정을 좀 많이 예, 곧 2013년 8,000원에서 뭐 4,000원대로 예, 거의 뭐 50% 정도 조정 받았는데 사실은 뭐 매출 자체가 그렇게 그 정도로 감액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올해 또 뭐 갤럭시 S6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예, 부분도 있어서 예, 백산 예, 꾸준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도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예, 뭐 이건 뭐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고 여러분들이 뭐 4,000 지금 현재 가격 4,300원대라면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예, 중간 지점 8,000원과 4,000원, 중간 지점 6,000원이죠. 6,000원까지는 한번 예, 보실만 하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종목이 백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성홀딩스 그리고 네. 사무엠스 두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성홀딩스도 최근에 뭐 이런 자산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광도 네. 예, 그랬었고요. 예, 뭐 제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트렌드가, 예, 자산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좀 골라봤었고요. 뭐 대표적인 가치주로서 도시가스, 국내 도시가스, 예, 뭐 좀 과점 상태입니다.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도시가스, 전국 3위에 그것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회사 기업이 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라는 예, 자동차 부품사. 이 회사 가치만 해도 굉장히 지금 1조 원의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사실 뭐 대성홀딩스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예, 가치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종목은 작년부터 거의 뭐 1년 넘게,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예, 기관 쪽에서 아주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어제도 조금이지만 예,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매집이 됐던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매수 단가들도 예, 예, 기관 쪽의 매수 단가도 지금 딱 이 가격대입니다. 그냥 1,500원에서 뭐 1,600원, 1,700원 예, 그 사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인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네. 예, 그래서 뭐 최소한 같은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목표 주가는 예, 뭐 전고점에 썼던 뭐 13,000원대 1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의 기본적 가치만 놓고 보면 그런 자산 가치나 이런 것도 보면 최소한 15,000원은 좀 가져야 적정 그것도 뭐 예, 뭐 그냥 적정 가치다라고 말씀 비싼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져야 적정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지금 사두시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종목에서도 15,000원까지 본다면 예.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그래도 뭐 될까요? 최근에 뭐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2달? 한 달?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막 1년 동안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 달? 네.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타이밍을 주식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군가 같이 사줄 때, 올라갈 때, 물 들을 때 놓으셔라 그런 말 있죠. 네. 그때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성홀딩스 살펴봤고요. 사무엠스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는 그 케이스, 부품 제조사는 예전에 플라스틱 케이스를 좀 했다면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메탈 케이스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2013년도부터 급증을 한 네. 그런 회사입니다. 2011년도에 매출이 물가 뭐 42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3,600억대, 그럼 거의 뭐 8배 이상 성장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런, 갤럭시 S 그 시리즈가 뭐 A5, A7 뭐 이런 것들이 이전에 출시됐던 것들 다 메탈 케이스로 나오면서, 네. 메탈 케이스로 나오면서, 그쪽이 성장을 좀 경인한 것 같아요. 갤럭시 S6도 마찬가지로, 메탈입니다. 메탈이고, 이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많이 좀 올라왔지만, 차트상으로 좀 올라왔지만,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뭐 비싼 게 아니라요. 지금 PR도 한 6배, 7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원했던 가격입니다. 지금 4,300원대면, 4,300원대면 원했던 가격이니까 이 구간, 기점을 해서 여러분들 매수에 가담하시면, 뭐, 목표 주가, 말씀드렸던 뭐 5,500원은 무난하게 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무엠스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다 역시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은 5일선 정도에서 계속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차트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매수하시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000원대까지도 5,5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종목까지 AS를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도 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좀 많이 올라왔네요. 좀 아쉽게도. 원립이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좀 생소할 겁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접하기 힘들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이제 좀 폭발하는 그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용 포장재 뭐 제조업체고요. 뭐 자회사 통해서 의료기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뭐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 한빛 뭐 벤처 캐피탈이나 한빛 뭐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뭐 그렇게 이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자회사를 갖고 있고 본 사업도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업체입니다. 2013년도에 큰 폭의 또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전년도도 2014년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달성을 했고,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PR이 한 6.5배 정도였었고, 오늘은 좀, 아쉽게도 좀 제가 원했던 가격에서 좀, 많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가격? 좀 애매하네요, 지금. 설 지나고 한번 볼까요? 월요일 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2,0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좀 떨어져 줘라. 좀 이렇게 바랬었는데. 오늘까지 한 7% 급등하네요. 아침에 뭐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갔다가 좀 아쉽네요. 그래도 만 22,000원 정도로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매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써서 23,000원 밑에 거기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뭐 22,000 기준 했을 때 뭐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뭐 그때 뭐 잡히게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27,000원 이상 좀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도 이게 뭐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특별한 가격 뭐 저항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저항 구간은 없고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고려 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고려산. 이 종목도 뭐 좀 생각하실 거예요. 예, 가축용 배합사료 업체고요. 예, 2014년도 뭐 전년비 매출액은 좀 소폭 감소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곡물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하락하고 네. 예, 또 원달 환율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예, 그렇게 좀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지금 오늘 뭐 이 종목도 좀 오늘 좀 흐름이 괜찮은데 PR 뭐 기준 PR로 했을 때 6.7배 예,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6.7배 정도 좀 예. 예상이 되고요. 가격대가 그렇게 예, 나쁘진 않습니다. 좀 최근에 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 2,400원 밑에서 2,400원 밑에서 좀 매수를 노리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목표가는 한 3,200원 전고점 부근입니다. 3,200원까지도 예,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배합 사료나 사료주들이 보통 예, 상반기에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예,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예, 그럼 지금 상반기잖아요. 예, 아마 뭐 패턴상으로 좀 올라갈 타이밍, 예, 그럼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예, 얼마 전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네. 거의 뭐 세 번째인데 예, 목표가 대정화입니다. 한번 도달하지 예, 않나요? 그렇죠. 예, 뭐 1차 목표가는 도달했는데 네. 더 갈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매수 기회를 한번 예, 그렇죠. 드릴게요. 예. 예, 시험용 약품, 예, 대정화금 시험용 약품입니다. 그리고 원료 의약품을 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예, 뭐 차트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예, 저평가된 숨겨진 업체고요. 연평균 5에서 뭐 10%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지금 예, 좀 올라와서 한 11배 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올라와서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월 뭐 29일날 말씀드렸죠. 이 종목 1월 29일날 10,000원 밑에서 예, 매수 공략하자 말씀드렸었고 기회는 충분히 많이 예,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왔었는데 11,500원대. 네. 네, 이거는 조금 더 예, 지금이라도 한 11,000원 정도 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네. 예, 괜찮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성공하시면 최종 뭐 14,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종목은 예,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 휴대폰 뭐 카메라 모듈 및 뭐 차량용 IT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뭐 카메라 모듈 쪽 그런 광학 렌즈 뭐 이런 쪽에 좀 기술을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는 이건 TPMS라고 합니다. 그런 연동되는 블랙박스를 예, 출시를 했고요. 그 유럽 그런 선진 시장 중심으로 해서 TPMS라는 그런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는 이것도 좀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차량도 최근에 뭐 출시되는 예, 차량들은 얼마 전 출시한 현대차가 출시한 i14 뭐 이런 것들이 좀 예,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신규 모델 중심에서 혜택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쪽도 작년에 좀 예, 주춤을 했지만 3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올라갈수록 예, 좀 바닥 찍고 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델을 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예, 뭐 전일 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원, 지금 2,015원인데 예, 지금 매수하기 좀 괜찮다고 예, 보여집니다. 특별히 뭐 종가상 예, 1,8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예, 목표가는 좀 가볍게 뭐 2,450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부터 이제 조금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실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4종목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영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냥 그래요. 왜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스가 어떻게 사태를 유럽연합과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니까 뭐 은행주는 좋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이 기대만큼은 또 상승하지 못하네요. 은행주가 왜 좋을까요? NIM이라고 그러죠. 님이라고 그러죠.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 실적 개선세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포인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사실 금리 인하 되는 거 알고 BS 금융주 노렸던 건데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좀 이따 AS를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추천주는 없는데 정리할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오늘까지 추천주를 드리면은 내일부터 연휴인데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드립니다. 일단 뭐 정리만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번호 안내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인데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많이 좀 도와드릴게요.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KB금융, BS금융지주가 놀랍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수급 상위 종목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자, CJ 이오테크닉스인데요. SK이노베이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뭐 말이 많습니다. 사도 돼, 아니면 사지 마, 고민이죠. 저는 어떤 입장이죠? 사도 돼라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정화조는 어떻게 해요? 정유화학 조선주들은 연말까지 이렇게 쭉 가져가자는 입장이 제가 항상 고수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유가가 지금 60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연말까지 해서 60에서 80달러 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40에서 60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60달러 선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쉽사리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르지만 굉장히 천천히 느긋하게 오를 수 있고 횡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까요? 사실 쉐일유와의 일단 정유 일반 유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쟁 상태가 깨진 건 안 된다. 싸움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디폴트, 그거는 제외하시 상관없고요. 뭐 러시아와의 휴전을 통한 부분이 그나마 조금은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리스가 또 발목을 잡는다. 유가랑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세계 경기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승 분위기를 타는데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달러 강세가 나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자, 아마 2, 3분기, 한 6월쯤 되면 좀 정신이 없는 또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또 쉽사리 오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가벼운 것부터 올라가는 거겠죠. 개별주 장세는 계속된다. 이런 포인트 보시고, SK이노베이션 수급 좋습니다. 잘 지켜보자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KB금융 보겠습니다. 자, 은행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또 이제 중형 은행주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B금융 비롯해 은행주 다 말씀을 좀 드려보죠. 순이자 마진 개선 효과가 나옵니다.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소폭이나마 떨어집니다. 그 순이자 마진율, 마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네,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방어가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모습. 그게 오늘 금통위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도 나름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3월에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면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주나 2주 정도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은행주들이. 자, KB금융 수급 상황을 볼게요.
자, 오늘 수급상을 보니까 외인이 한 36,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기간이 88,000주입니다. 확대할까요? 자, 보이시나요? 외인이 36,000주, 기간이 88,000주가량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간의 수급상을 살펴보니까요. 자, 보죠. 외인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한 달 동안 35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가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차트를 볼게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정말 신나게 사줬어요. 거의 이때부터 이렇게 외인이 그냥 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 가요. 근데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힘이 조금만 더해지거나 아니면 기관의 매도세만 멈춰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다시 보자면 오늘 멈추긴 했네요. 근데 다음 주에 왔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온다. 그러면 KB금융을 비롯해 은행주들 다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을 제가 주목을 해서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냐면 바로 세 번째 같이 보죠. 자, BS금융을 관심 있게 보고서 제가 매수 의견까지 같이 드렸어요. 세 번째 오늘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자, BS금융은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입니다. 제가 조 단위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종목 좋아해요. BS금융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 정도 규모 아니면 5천억에서 1조 이런 정도 규모를 많이 찾아서 많이 하는데 BS금융주를 또 했던 이유가 뭐죠? 부산이잖아요. 부산은행 지방권의 분양시장은 경기 수도권 대비해서 훨씬 양호하다. 그로 인한 매출 포인트가 나왔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여기 뭐죠? ROE가 9%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남는 그렇죠? 유일한 은행이다. 이런 또 기사가 서울경제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주가가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네. 뭐 알고 있었던 건데 뉴스 기사로 나오니까 더 좋네요. 네. 그것도 이제 서울경제 쪽에서 자 그래서 BS금융주주 AS까지 같이 해드리자면 상승을 계속 탈 겁니다. 상승을 계속 탈 거라고요.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전고점 포인트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전고점 포인트가 17,000원 정도 자리에 현재 놓여 있어요. 여기죠?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을 보자면 그 전까지 어제 전까지의 수급은 오늘 전까지의 수급은 5일 연속 기간의 매수세 굉장히 강한 수급 저번부터 보여드렸죠? 네. 외인 열심히 팔고 기간 열심히 받아주고 개인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지만 매도세가 많다라는 것이고 자 오늘 장을 보자면 오늘 장 보니까 더 눈에 띕니다. 외인 25,000주 매수인데 기관 몇 주 보이세요? 196,000주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쓸어 담는 거예요. 자, 연기금 투신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BS금융지주 같은 경우나 다른 거 은행주 같이 볼게요. JB금융지주 전북 그쵸? 자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또 뭐가 있습니까? DGB라고 있죠. 금융지주 대구 그죠? 대구뱅크입니다. 자 얘도 많이 올라갑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그죠? 요런 약간 중형 은행주들이 왜 먼저 올라가죠? 컨트롤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컨트롤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사고 싶은 그런 모양새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하기 쉽단 말이에요. JB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BS 저는 얘가 더 좋은데 이익률이 얘가 지금 튀어 올라갈 걸 확신하고서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네, 맞춰드렸죠? 시장을 먼저 읽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 맞는 모멘텀을 보셔야 되고 제가 강연회 갈 때마다 이번에도 강연회 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은 커다란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강연회 가면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요. 몇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몇 개를 그려서요. 1년 단위 사이클, 뭐 3년 단위 사이클, 5년 단위 사이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1년 단위 사이클은 당장 다가올 사이클에 대해서만 항상 설명을 드려요. 네. 오셔야 돼요. 거기 말씀드리는 사이클
말씀드렸죠? 강의 오신 분들 아실 텐데요. 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이런 포인트, 다음 사이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금융지주 잘 가져가시고요. 요거 한 10% 이상 수익 제대로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잘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 보겠습니다. 자, CJENM인데요. 오늘 이제 재밌는 소식, CJENM 관련 기사를 보자면, 관련 내용이겠죠. NC소프트가 넷마블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넷마블, CJENM은 넷마블 지분을 약 30% 가까이 들고 있는데요. 자, NC가 주가가 더 갈까 안 갈까? NC가 왜 오늘 어제 넷마블 지분을 왜 3,800억인가요? 가져갔죠? 넥슨이 치고 들어오니까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넷마블 지분을 흡수한 다음에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약간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공부를 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명드리기 기니까. 아시죠? 자, 그런데 사실 ENM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국제시장이란 영화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넷마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븐나이츠가 맞나요? 모두의 마블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의 게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NC가 넷마블을 먹음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을 성장하려고, 모바일 게임을 키우려고 한다? 그거 아닙니다. 지분 싸움이죠. 아니에요. 경영권 싸움인 거죠. 그래서 넷마블 효과 보시는 분 많은데 넷마블 효과는 오히려 CJENM이 가지고 갑니다. 그 포인트를 항상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CJENM 수급을 보자면, 자, 최근의 수급사항부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들어와 줬었고, 기관들도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 잡아주죠. 그쵸? 오른쪽 보시면 되고요. 외인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매수를 조금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을 보니 다시 확대해 드릴게요. 외인이 7,000주, 기관이 37,000주를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역시 나노스가 잡히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오늘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수급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승 분위기를 탑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추세상의 고점 라인이죠, 또. 자, 여기 또 걸려있네요. 그죠? 하단 라인, 맞죠? 고점이에요.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슈팅은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겠죠. 다음 조정 때는 정말 ENM 같은 종목은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주식이 이게 굉장히 가격대가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4만 원이에요. 10만 원 깨지고 주가 급등하더니 12만 원 깨지고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입니다. 2013년에 3만 원 하던 게 14만 원까지 갔어요. 가벼운 주식이 아닌데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기 추세 라인의 하단 라인이 이렇게 한번 잡혔었죠. 그리고 새로운 라인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항상 이 라인은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행하게 라인을 하나 만드시고 손을 얹어보자면 요 포인트가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고 고점 라인 포인트가 됐어요.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거의 고점 다 갔네요. 현 구간대에서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지만 따라가면은 안 되겠죠. 얘가 살짝 슈팅하고 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매수를 하시라고 가져온 게 나온 게 아니라 조심해보자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은 좋지만 추세상의 부분과 이미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자, 2695님, 네, 2695님 문자 옛날 보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방송국에. 자,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36만 5천 원에 10% 보겠습니다. 자, 36만 5천 원 10%시면 조금 이제 수익 중에 계신데 아주 조금 수익 중에 계세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도 없겠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맞아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자면 최근에 외인들의 좀 매도세, 기관들의 매도세 잡히다가 기관 매수 다시 들어와주고 오늘 장 보니까 외인 매도 잡히고 기관 매수세는 아직은 안 잡히는 거 봤을 때 외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 자, 외인의 힘에 의해서 밀렸다. 여기 보죠. 12월이나 1월부터의 수급상, 외인의 수급상을 보겠습니다.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외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 기관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없는 누군가 그냥 조금 끌어올려지는 듯한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시총이 지금 언제 2조가 됐죠? 굉장히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사실 메디톡스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해요. 이쪽 분야 쪽으로 해서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양매도가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언제냐면 여기 며칠이죠? 좀 지우고 볼게요. 2월 11일처럼 5%, 6%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2월 11일이요. 수급사항 보니까 양매도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몇만 주, 17,000주, 기간 5,000주 이상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요거보다 한 번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주가 한번 흔들릴 것 같아요. 요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35만 원 라인은 절대 방어선입니다. 지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4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깨지면 정리하시고 40만 원 가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크레디입니다. 7997님, 64,000원 20% 보겠습니다. 자, 크레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가 지금, 움직였네요. 약간 이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크게 볼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제가 선을 그어드렸고, 기억들 하십니까? 여기서 했어요. 5점도 했었고. 5만 원을 깼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면은 안전 구간일 것이다. 깼을 땐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쵸? 지금형 구간 때부터는 어떻게? 주가 다시 가는 자리입니다. 이거. 가는 자리야. 어디까지 갈까? 여기 상단 라인 이어보면은 기술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라인 때 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제 경험상. 요렇게 가진 않고요. 아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6만 원 초중반까지 매수가까지는 갈 겁니다. 시간만 주시면 돼요. 아셨죠? 시간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AS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오늘 팔게요. 삼천리 자전거, 코라홀딩스 잘 가고 있고요. 원익 IPS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네, BS금융지주가 플러스로 빠르게 돌아섰고요. 국순당이 소폭 마이너스권입니다. 광동제약을 팔게요, 먼저. AS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이 12,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제가 12,000원 깨지면은 팔고 싶었는데 하루 만에 깨버리네요. 깨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요. 광동제약을 조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8에서 9% 수익 나셨을 거예요. 9% 안 나요? 매수가가 11,050원이니까 9% 가까이 났겠네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쵸? 네. 수익 실현하고 가져가도록 하고 그 외에 종목 H 잠깐 하죠.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세요. 원익 IPS 보겠습니다. 자, 0.8% 빠집니다. 12,000원 매수했고요. 약 3%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매도하려는 이유, 생각 아직 없습니다. 실적 좀 봅시다. 실적 좀 보고 어떻게 하자고요. 4분기 실적 좋은 거 다 아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간 매도, 외인 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적 확인한 이후에 급등 포인트 보고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려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국순당이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가치 이슈가 나왔습니다. 400억 이슈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한 2, 300억 봅니다. 그러면 국순당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이거 가셔야 된다면 한 번 더 어제처럼 주가가 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도 역시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5종목이겠죠. 삼천리 자전거, 코라홀딩스, 원익 IPS, BS금융지주랑 국순당, 광동제약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니까요. 현금이 그러면
50%입니다. 아셨죠? 꼭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도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푹 쉬고 오셔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마감을 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61포인트로 어제 마감 종가보단 3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609포인트입니다. 0.1% 하락인데요. 긴 휴장을 앞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오늘 장도 변동 없이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